안녕하십니까. 3월 6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971만원이고요. 마이너스 12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시장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미증시가 반등을 했는데요. 거의 뭐 새벽까지 하락하고 있다가 하락하고 있는 건 아니죠. 거의 뭐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조금 들어올리는 상당히 좀 미증시도 지금 갈팡질팡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관세 부분에 대한 게 계속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5분봉인데요. 밀리다가 다시 들어올리면서 끝이 났는데요. 아마 이게 뉴스가 그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하겠다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증시가 상당히 힘들었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멕시코하고 캐나다의 관세 부과 중에 자동차 부분에 대한 관세를 한 달 동안 면제해준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완전한 해제가 아니고 자동차 부분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때려놓고 관세 25% 이렇게 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자동차 협회 사람들하고 백악관 참모들하고 이제 어제 회의를 했답니다. 쭉 제가 이야기해 보니까 이거 25% 관세 때리면 미국 자동차 회사도 지금 해외 쪽에서 많이 생산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도 망하게 생겼다 뭐 이렇게 좀 항의가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참 웃긴 게 관세를 부과하면 다 부과하든지 아니면 빼면 다 빼든지 자동차 부분만 그것도 한 달을 면제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지나고 나서 또 보자 이런 얘기죠. 상황 봐서. 그래서 계속 이제 관세 갖고 물고 늘어지는 상황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나마 이 부분이 암시하는 것이 25% 관세해갖고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이 아니고 협상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캐나다, 멕시코 이런 쪽으로 해서 관세 부과를 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미국이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고 하니까 좀 너무 먹지 말고 너가 미국한테 양보 좀 해라 이걸 이제 대놓고 하면 좀 부끄러우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이걸 좀 너가 알아서 좀 맞춰라 이런 느낌으로 그걸 이제 말로 할 때는 관세를 부과하겠다. 펜타닐인가 무슨 마약성 진통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너가 왜 마약성 진통제를 통제를 안 하느냐 이건 이제 핑계고 그걸 핑계로 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건 이제 뒷면을 보면 미국이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알아서 좀 균형을 맞춰라 너가 제시해라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만나자마자 그냥 바로 방위비 느리고 뭐 투자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뭐 미리 팍 숙여버렸죠.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해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정면 대결해가지고 관세 전쟁으로 가기보다는 서로 간에 좀 협상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해서 약간 들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완전치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로 봤을 때 지금 빠졌는 게 여기까지 빠졌는데 이게 지금 덜 올리는 힘이 좀 약했죠. 그리고 관세가 지금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그리고 아마 조만간에 연준에서 또 연준 회의 해갖고 금리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3월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의 상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요. 관세 부과하면 이제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관세를 부과하겠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부과를 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럼 연준에서 선제적으로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금리를 가지고 금리를 인하할 걸 안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현행 유지할 걸 다시 인상을 해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멘트가 나올 수 있다. 당장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이제 압박을 주겠죠. 연준 위원장한테 금리를 내려라 이렇게 압박하겠지만 연준 위원장이 그 대통령 말 듣고 정책을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직까지 이 관세에서 이어지는 연준의 긴축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남아있다. 그래서 쉽게 못 들어올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눈치 보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뭐 어떻게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뭐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면 따라하면 되는데 이건 이제 우리는 권한이 없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에서 주로 하는 걸 우리는 이제 맞춰야 되는 입장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위험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국내 증시로 오기 전에 독일 증시는 어제 한 3% 정도인가 반등을 했었어요. 의외로. 그래서 이건 얘가 왜 올라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강했고 국내 증시를 보면 또 봐야 될 게 있네요. 중국 증시는 경기 부양 기대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약간 올라가는 그림 나왔다 보면 되고 그다음 국내 업종을 보면 거래소는 그나마 0.7%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잘 버텼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오늘은 코스닥이 상당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1.6% 정도 빠졌습니다. 이게 외국인이 2천억대 정도, 기관이 2천억대 정도 해서 외국인 기관이 둘 다 코스닥을 패대기를 쳤습니다. 거래소는 1,300억, 1,500억에서 둘 다 매수했는데 코스닥을 이렇게 패대기를 쳐버리네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내려가면서 이 부분이 아마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는 대체로 상태가 좀 안 좋아지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이렇게 하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종목은 거의 뭐 더 이상 팔기 싫겠죠. 근데 버티고 있는 억지로 매달려 있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이 부분이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칩스법인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좀 괘씸하긴 한데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은 보조금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든 행정부 때 가서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 짓고 막 해가지고 보조금을 받도록 다 돼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보조금 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해갖고 이제 없던 일로 대제품도 이렇게 하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한 5조 정도 받을 수 있는 5조 정도 돈이 날아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지금 이틀째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5만원 오면 튀어 올라온다 해서 이제 올라왔었는데 이 부분을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있고요. 이게 이제 내려온다면 지수도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안 좋으니까 반도체 장비 쪽에 있는 종목들이 대거 하락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코스닥 쪽에 큰 하락으로 많은 하락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이 좀 안 좋았던 코스닥이 특히나 안 좋았던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 시장의 특징적이었던 뉴스 먼저 하고 그다음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큰 흐름으로 두 가지가 움직였던 게 알래스카의 가스관 부분.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할 때 알래스카에 가스 개발하는 그 부분에 이거면 몇 조 단위인 것 같습니다. 개발하는 그 돈이 여기에 한국하고 일본의 투자를 희망한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철강 관련주하고 이 알래스카 LNG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데 이건 이제 연결 지어 보자면 그렇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관세를 얻어맞는 상황이 되니까 무역 적자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니까요. 그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많이 수입해 오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작위로 막 물건 수입해 올 수는 없으니까 LNG 같은 거 이런 거 대금 수입해 갖고 들어오면 수입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무역 적자가 해소된다. 뭐 이렇게 이제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LNG 개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래스카의 가스 개발하는데 참여하면 우리나라 기업에서 생산된 그 여러 가지 철강 파이프라든가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게
가격이 저렴한 거도 있고, 원래 동양철관이라는 이 종목이 예전에 남북 경협할 때 러시아에 있는 그 송유관을 북한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묻을 때 이렇게 송유관 묻어오는 이때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으로 기억합니다. 송유관이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 아마 그 알래스카에 LNG 가스를 캐내면 그걸 그 항구 쪽으로 이렇게 연결해 오는 이런 가스관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하든 간에. 뭐 그런데 들어갈 가능성이 이렇게 해서 얘가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아마도 이게 700원짜리 종목이니까 워낙 저렴한 종목이다 보니까 얘를 그 대장격으로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가 대장격으로 움직였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그런 파이프 같은 경우는 아마 세아제강 이 종목이 아마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세아 하여튼 이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서 얘가 오늘 뒤늦게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었고, 그 다음 밸브 중간에 필요하니까 화성 밸브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였는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계속 갈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알래스카 그 유전 개발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체에 이 파이프들이 과연 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 개발인데, 그 쉽게 이게 되겠느냐 하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 자금을 투자하라 이런 얘기 같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냥 미국에서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조선하고 다르죠. 조선은 미국의 그 군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배 만드는 기술이 없으니까 해외에 있는 업체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배를 잘 만드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에 군함을 만들 가능성 이게 연결이 되는데, 이건 알래스카 가스관 개발하는데 한국에 있는 그런 철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한테 너가 돈 투자해라 이거거든요. 미국 저거 돈 투자해가 위험도를 안 가지고 그냥 캔다는 얘기죠. 캐갖고 그걸 미국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공사해갖고 쉽게 말하면 너가 공사해갖고 그 돈을 가스로 가져가라 이런 느낌이에요. 돈 안 들이고 그냥 개발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자기 손해볼 짓은 안 하겠죠. 미국에서 다 개발해가지고 그거 사가라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위험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너가 와갖고 개발 다 해갖고 돈 주고 가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대충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약하니까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거 말 안 들으면 이제 또 관세 폭탄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뭔가 하는 액션을 취할 것 같긴 한데, 이 섣불리 거기다가 그 대규모로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어쨌거나 종목들도 이게 너무 좀 그 확실하게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는 종목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의 세일가스 이런 거 할 때는 휴스틸이었었어요. 유정 그 관 묻는 거. 근데 가스관 이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뭐 해당하는 것도 잘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이쪽으로 돈이 가고 있다는 이 부분. 어제 시장이 재건 관련주한테 상당히 좋은 기회였었어요.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시 그 광물 협정에 사인하겠다 그러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어제 의회 연설에서 이거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이건 뭐 그냥 편지 받았다 이것만 끝나쁘고,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 거는 그 알래스카의 가스관 이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쪽으로 오다가 잘 가고 있다가 주춤하면서 알래스카 가스관 쪽으로 대거 가버리는, 이 동양철강 상한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 힘이 분산돼 버리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연장선상으로 돈이 갈라졌다 무슨 상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두 테마가 누가 힘이 센가 누가 더 적합한가 이걸 가지고 힘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대충 이 알래스카 쪽에는 동양철관하고 세아제강 뭐 화성밸브 이런 쪽이 지금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쪽은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 별로 뭐 신뢰성도 없을 것 같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오늘은 뭐 특별한 뉴스가 없었어요. 이제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보시면 대다수의 종목들이 뒤로 많이 밀렸습니다. 뭐 많이는 아니지만 대동도 밀리고 지금 SG부터 해서 기존에 있던 종목들이 다 뒤로 밀렸어요. 근데 유별나게 올라간 종목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성 TC 이 종목 올라갔고요. 그 다음 전진건설 로봇 이 종목 조금 올라갔고, 대동기어는 지금 오늘 좀 밀어버린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외국인이 그냥 많이 밀어버려서 그런지 대충 요런 정도의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걸 굳이 해석하자면 어제 제가 재건 관련주 중에 다른 종목은 다 잡았었는데 그 실질적인 수혜가 될 만한 종목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장 끝나고 보니까 진성 TC라는 이 종목이 없었어요.
제 포트에. 그래서 이건 꼭 잡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부랴부랴 잡았습니다. 오늘 신규로 진성 TC를 얼마를 잡았냐면 한 203만원 정도 신규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잡았던 이유는 진성 TC는 일단은 캐터필러 쪽에 부품 공급하는 그 굴착기나 이런 거 하부에 들어가는 이 바퀴 같은 이런 거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캐터필러가 수익이 올라가면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보면 캐터필러가 어제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3.75%. 그동안 너무 많이 빠진 것도 있고, 반등이 그 다우지수가 반등 나오니까 강하게 따라 올라가 붙는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든 가스관을 개발하든 미국 쪽에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캐터필러에 있는 장비들이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반드시 그렇다가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캐터필러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서 봤을 때 캐터필러가 주봉으로 보시면 고점에서부터 지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박스권 하단이라고 쳤을 때 다시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얘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 진성 TC 쪽으로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연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했을 때 알래스카 쪽이든 우크라이나 재건이든 미국 업체들이 주도해서 한다면 미국의 장비가 들어갈 거고 거기에 한 달이 걸치지만 붙어갖고 수혜를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진성 TC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못 잡아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이 종목만 공략했습니다. 계속 공략해가지고 지금 한 1.3% 정도 플러스 됐는데요. 이 밑에서부터 계속 잡아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 추가 매수 해갖고 올라왔는데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00만원 정도 추가로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개인적으로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뭐 현대인프라코어나 건설기계 이 종목도 실제로 우리가 장비를 공급할 때 이 종목이 들어가긴 하는데 워낙 무거운 종목이라서 얘들은 일단 매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종목은 기준으로 봅니다. 항상 이 두 종목이 특히나 현대건설기계가 올라가면 장비주들이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오늘도 보시면 얘가 좀 올라가면 따라가다가 얘가 뒤로 밀리면 다시 따라 밀리고 이렇게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현대건설기계를 기준선으로 잡아서 보고 있고 실제로 매매하는 거는 진성 TC하고 그다음 전진건설 로봇이 의외로 오늘 그 끝까지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전진건설 로봇 현재 150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어제 한 110만원 정도 있었는데 추가로 조금 더 잡았습니다. 강해 보이니까요. 잡았고 그다음 대동기어는 오늘 약간 밀렸는데 여기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오늘 다른 거 강한 거에 비해서 기존 대장격으로 움직인 종목인데 밀리길래 생각할 때 농기계 가지고는 뭐 큰 수익이 되겠느냐 해서 오를 만큼 올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은 그냥 그대로 원래 가지고 있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현재 수익이 나 있는 상태니까 건드리지 않고 요 정도만 가지고 가자 이런 느낌으로 대장격이었는데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대장을 딴 사람한테 양보하는 물려주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서 일단 요 정도 그 흐름이고요. 그 다음 SG하고 한미글로벌은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종목인데 의외로 이게 그 힘이 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뒤로 밀리는데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기 때문에 SG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230만원 하고 한미글로벌은 오늘 한 50만원 줄였어요. 150만원 정도로. 원래 200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위로 올라갈 때 아침에 올라갈 때 비중 줄여갖고 다른 쪽으로 옮기려고 그래서 비중을 한 50만원 정도 줄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렇게 해서 재건 관련주는 밑에 있는 다른 종목들은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들어가는 것 같으면은 뭐 재건 테마의 그 관련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미국 주도로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이 한 달이 걸칠 것 같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목들은 그 막상 광물협정이나 종전협상이 타결된다 했을 때 수혜가 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겨서 이쪽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은 다 빼버리고 장비주 쪽하고 SG하고 한미글로벌 요 정도 종목으로 한미글로벌은 그 뉴스도 있습니다. 지금 전라도 거기 어디죠? 거기서 그 데이터 센터 짓는 거 뭐 이런 뉴스들도 있기 때문에 꼭 재건뿐만이 아니고 실적도 뭐 괜찮고 하니까 이 종목은 한 요 정도는 가져가 보자 이런 느낌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재건 관련주들은 그대로 이제 홀딩이 되었고 진성 TC 203만원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다음 멕시코 자동차 관세 1개월 면제해가지고
그 미국의 GM이 7.2% 급등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도 멕시코에 공장이 있고 하니까 기아자동차가 수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에서. 그래서 기아자동차가 수혜를 보겠거니 했는데 2% 정도 떠가지고 못 올라가고 이 정도에서 멈췄습니다. 이건 수혜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 한 달 수혜를 보기 때문에 뭐 당장 큰 수익이 있겠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갑자기 나온 뉴스라 가지고 이걸 그냥 쭉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좀 물량 좀 받아 먹고 그 다음 이제 재정비해서 올라가지 않겠나 싶고 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 이런 무거운 종목 들어가는 것보다는 부품주로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관련주 봤는데 성우 하이텍이 왠지 조금 강한 느낌을 줍니다. 지금 흐름에. 그리고 화신 이 종목도 약간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서현이와 미국에 이제 공장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쪽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들어가진 않았고 오늘 그 상황이 기아가 못 올라가기 기아가 강하게 올라가는 날 이런 종목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도 생각했고요. 그 다음 장 중간쯤에 언젠가에 그 뉴스에 포천선 민가에 포탄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포천이니까 휴전선 부근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시면 이 참 빠르죠. 이때 뉴스 나왔습니다. 빅텍이 대장이니까요. 포천에 포탄 떨어졌으니까 북한에서 쐈을 가능성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뉴스만 봤을 때는 전쟁이다 이러고 빅텍이 쫙 올라갔는데 그 다음 후발 뉴스가 안 나온단 말이죠. 전쟁 같으면 뉴스가 나올 건데 안 나오니까 이거 아니네 그러고 쭉 팔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 상태로 왔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이제 여기에 올라갈 때 들어갔다가 정리 못한 사람들은 부담스럽죠. 이제 털어야 되니까 오히려 시간에서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좌표 입력 잘못해갖고 오폭했답니다. 잘못 쏴가지고 터져버린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하는데 구체적인 뉴스는 잘 못 받고 일단은 그걸로 인해서 뉴스가 잠깐 한번 택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장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 센즈랩이 급등하는 그림이 나왔어요. 분봉으로 보시면 쫙 올라가다가 뒤로 밀렸죠. 이게 이제 딥페이크 관련한 어떤 뉴스가 떴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에 보시면 4% 빠지고 있죠. 장중에 6% 올랐는데 시간에서 4% 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뉴스가 재탕 뉴스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니터랩이 대장이라는데 한번 볼까요? 모니터랩도 뒤로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모니터랩하고 이 센즈랩이 언제 얘들이 움직였었냐면 이 막 움직이고 할 때 이때 우리나라의 딥페이크로 해가지고 뭐 영상 막 돌아다니고 하는 이거 막 시끄러울 때 그럴 때 얘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두 종목이었습니다. 센즈랩하고 모니터랩이. 근데 요번에 나온 뉴스는 아마도 기존에 나왔던 뉴스를 기자가 이걸 의도적이었던 뭐 의도적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뉴스를 띄우면서 쫙 끌어올리면서 털어먹는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 현재 시간의 그림으로 봤을 때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일단 그랬고요. 그 다음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 중에 사이버원하고 엑스게이트 오늘 다 팔아버렸습니다. 일단 엑스게이트는 올라갈 때 많이도 아니고 그냥 조금 올라갈 때 정리했습니다. 이거 ICTK 이 종목이 대장격으로 지금 움직입니다. 보안칩, 양자 컴퓨터 관련한 보안칩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로 대장이 움직이고 있고 뒤에 못 따라가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이. 한국첨단소재 4%나 빠져버렸죠. 그 다음 KCS 못 따라가고 있고 그 다음 엑스게이트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에서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는 뉴스가 나오길래 관련해서 뭔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가 봤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매물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뉴스가 뜰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건 다 팔아버렸고요. 그 다음 사이버원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참 이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게 이렇게 빠질 수가 없는 종목인데 실적이나 모든 면을 봤을 때 이걸 지금 투자 유지증 걸렸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지금 위로 올라가면 단일가 지정되기 때문에 위로는 못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밑으로 계속 내려와갖고 털어먹는 이게 트는 게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는 좀 답답했습니다. 여기서 잡았는데 오늘도 밀리길래 어제 좀 정리하고 오늘 또 정리해갖고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당분간은 보안 쪽은 안 해야 되겠다. 제가 팔았으니까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저하고 궁합이 안 맞다면 제가 팔았으니까 급등한다 이런 논리가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정리해버리고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튈 것이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 있었던 거는 오늘 장에는 그 움직이는 걸 보고 대장이 움직이는 걸 보고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 매매를 하면 되는데 장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장 끝날 때 되면은 내일 어떻게 될 거냐 해가지고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전부 재건입니다. 971만원 중에 현금이 126만원이고 나머지 종목 전체 다가 지금 재건 관련주로 다 포진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재건 관련한 뉴스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고민되는 부분은 종전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재료 노출을 해가지고 거꾸로 빠져버릴 위험성도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때 보시면 광우협정 사인한다 그러는 뉴스가 나오면서 쭉 올라갔다가 쭉 빠지면서 이때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여기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서명한다 그러는 그날 이렇게 빠져 있었고 서명 불발되면서 놀래가지고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다시 서명할 것 같다 해서 다시 되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올라가더라도 그 무리하게 뭐 풀배팅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올라갈 때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지고 그 챙기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광물협정 사인은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던 정보까지 전부 다 차단시켜버렸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달 안 해주면 우크라이나가 원거리에 있는 러시아의 어떤 공격을 할 때 정보가 약하죠. 미국은 위성으로 모든 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기지라든가 여러 가지 동태를 전달해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장거리 포로 그냥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정보를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한마디로 그 눈 감고 싸우는 거와 같은 의미가 돼버렸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기도 지금 전부 다 중단돼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서 빠르게 뭔가를 해야 되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조만간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말 내로 다시 그 회담을 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이번 회담은 광물협정 사인뿐만이 아니고 그 휴전 관련한 혹은 종전 관련한 회담까지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주 강경하게 한번 액션을 취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뭔가 발을 뺄 수는 없는 상황, 이렇게 좀 궁지에도 몰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이 부분만큼은 지금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SG 가지고 계속 사고 팔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매매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놔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지막 불꽃이 나오면 비중을 줄여가지고 이익 실현하고 일부만 남겨놓고 아주 일부만 남겨놓고 이제 다른 테마 쪽으로 넘어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충 뭐 그 정도였고 지금은 제가 지금 그 테마별로 강한 테마별로 이렇게 그룹을 묶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력 시설 관련해서 LS 일렉트릭이 그 스페이스X 그쪽에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 AI 쪽에 무슨 장비 공급한다 그래가지고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거 움직일 때 이제 그 뭐 현대 일렉트릭이나 제일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었는데 지금 오늘 보시면 대장격인 LS 일렉트릭이 12%나 빠져버렸죠. 그래서 이 전력 관련한 어떤 전력 부품 관련한 종목들도 대거 밀렸죠. 그다음 그 유리기판 쪽도 필옵틱스가 지금 힘을 별로 못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조금 허지부지하고 오늘 YC캠이라는 종목 올라갔는데 이거는 그 유리기판 테마 전체가 다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한 종목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테마가 살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 다음 냉각 관련해서 액침 냉각에서 얘도 좀 밀리고 있죠. 쭉 보시면 이 양자 컴퓨터에서 이 종목 칩 개발했다는 뉴스 나온 이 종목 빼고는 다 지금 밀리고 있죠. 그래서 테마별로 제가 최근에 2월달에 본격적으로 매매하면서 그날 강한 테마들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건 이제 그 AI 관련해서 그 제가 매수했던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뭐 전부 다 지금 보면 떠오르기 전 가격까지 다 되돌아와 버렸습니다. 테마가 다 죽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테마들 중에 거의 살아있는 게 없었어요. 이렇게 많은 테마들을 해놨는 것 중에. 그래서 시장이 돈이 지금 마땅히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재건 쪽에 이쪽은 거의 뭔가 아직 그 불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매매를 하고 알래스카 쪽 이쪽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쪽은 저 진성 DC 이 종목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 종목은 그 장비니까요. 캐터필러 쪽에 부품 공급이니까 만약에 그 알래스카든 우크라이나 재건이든 이쪽이 거의 종전을 한다 했을 때 적어도 캐터필러라는 종목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에서 장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급등할 때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종목으로 직접적으로 뭐 강관 뭐 이런 쪽으로 동양철관 이런 종목 그 실제로 뭐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회사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좀 안전한 베이스가 깔려 있는 이 종목 쪽으로 해서 그래서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종목으로 해서 알래스카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쪽으로 겸해서 지금 가지고 있고 요 정도 종목으로 그냥 승부를 한번 보고요. 내일은 또 그 저녁에 미국 증시가 움직이는 거 보고 특히나 이 관세 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것들 지켜보고 짧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배팅을 길게 가져갈 상황은 아니고 매수했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바로 팔고 빠지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늘 한 가지 그게 있었죠. 퍼스텍이라는 종목. 요거 정말 그 아깝죠. 조금은 이 종목이 그 지금 뭡니까 실적도 약간 개선되고 있고 많이는 아니지만 그 방산 관련주 중에 후발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언급했는데 요것도 오를 때 못 잡았습니다. 실제로는 잡았다가 놔버렸는데 놓고 나니까 지금 너무 오늘 강하게 올라가 버리네요. 그래서 이 제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거 가지고 계신다는 분이 계신데요. 일단은 축하드리고 이런 종목도 보시면 쭉 올라가다가 꼬리는 답니다 지금. 그래서 잡았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일부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홀딩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그 정도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뭐 오늘은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요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의견 있으면 댓글 주시고 일단 내일 장 끝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